자,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연세대학교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지를 하나씩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전체 미분적 분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 안에서 전체 단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하나씩 이제 마인드맵 구조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건 첫 번째 함수라는 것 안에서 극한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 나면 극한을 기준으로 미분, 적분이라고 하는 단원들이 나눠져요. 근데 이게 수직적 계열화라는 게 있고 수평적 계열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열화의 과정 전에 우리가 그 교과 개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는 제임스 스튜어트 교재 안에서 단원들이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극한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함수의 종류로서 일변수 함수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일변수 함수를 배우고 나면 다변수 함수를 배워요. 근데 일변수 함수와 다변수 함수 중에 전에 그 중간에 뭘 배우냐면 수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무한급수 파트를 또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변수 함수와 일변수 함수 중간에 벡터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벡터라고 하는 단원은 다변수 함수와 벡터의 중간 연결고리로 이 두 아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좋아해 사랑에 맞지 않는 벡터 해석 파트 요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벡터 해석 파트로 내려오고요. 지금 다변수 함수의 하나의 종류로 흐름을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 요 밑쪽에 벡터 해석 파트가 같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요쪽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1학년 때 학교에서 대부분 미분적 분학을 수강하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볼 때 1년 커리로 배우든 한 학기 커리로 배우든 대부분 벡터 해석은 거의 학교 교수님들 수업을 잘 안 하시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쪽 부분이 약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 부분이 특히.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6월 강좌를 기준으로 하면 이쪽만 수업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쪽이 제일 어려우니까. 그리고 작년 문제 기준으로 연대 기출 문제 보면 작년 기준으로 몇 문제 나왔죠? 작년에? 10문제 나왔죠. 10문제 중에 이쪽 파트에 몇 문제 나왔죠? 4문제 나왔죠. 이쪽 파트에서 몰빵으로 이제 점수 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를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이 부분의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지금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극한의 정의라고 하는 건 직관적 연산이라고 하는 것과 정의적 연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관적 연산이라고 하는 건 극한 계산의 시작은 대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값을 대입해 봤더니 0분의 0꼴이야. 그러면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 하거나 곱셈공식하거나 뭐 이렇게 직관적인 연산을 했던 그 파트가 직관적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고등학교 때 했던 거고 대학 와서 그런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극한에서 물어보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하는 극한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타대학 편입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타대학 시험 문제 보면 아무리 기출을 뒤져봐도 입실론 델타 논법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편입에서는 3년 내리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입실론 델타 논법에 대한 서술을 늘 물어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서술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출제 1순위 그리고 작년 문제 1번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입실론 델타 논법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수업에서 일변수 함수 파트 이제 7월에 개념 강의 시작되죠. 제임스 스튜어트 강의. 그래서 마치 그게 심화 개념 강의인 것처럼 막 이제 온라인상에 뭔가 이제 제목이 얹어져 있는데, 심화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제임스 스튜어트 교재 개념 강의이긴 한데, 다만 일변수 함수 파트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 공부를 했다고 보고 대부분 여기 부분은 털고 갑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8단원까지는 털고 갈 거고요. 선생님 저는 문과 출신이어서, 혹은 저는 대학 미적분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혹은 앞부분의 개념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단의 개념 강의들 베이직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쪽 부분까지 다 하게 되면 사실 7, 8월에 뒷부분의 벡터 해석까지 단원은 끝내기가 그다지 편안하지 않아서 이쪽 부분 일단 털고 감과 동시에 저쪽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따라오실 부분 뭐 몇 가지의 스킬들, 함수를 다뤄야 되는 계산 연산 영역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럼 일변수 함수 파트에서 하나도 안 나오나요? 몇 개는 나와요. 그래서 그 몇 개만 찝어서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대학 과정에서도 수업할 때 꼭 하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사에 대한 뉴턴의 방법이라든지 선형 근사식이라든지 그 부분 수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 쪽도 이제 가끔 호의 길이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오니까 그 부분 좀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이상적분이라고 하는 적분 방식 중에 이상적분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상적분에 대한 파트, 그 파트까지 우리가 일변수 함수론에서 그 정도는 정리할 거다. 그리고 그 외에 평균값 정리라든지 뒷부분에 계산할 때 필요한 몇 가지의 부분을 찝어서 일변수 함수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한 타임이 끝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 수열 파트로 바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독학했던 학생들, 특히 편입 준비하면서 독학했던 학생들 그리고 독학하는 학생들이 수열 파트를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수열 파트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문제가 날아가는 거야. 10점짜리 하나가 그냥 날아가면서 합격의 당락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과 그 다음에 무한급수 파트의 서술 포인트 여러분들 잘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늘 출제해 왔던 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년 내내 내리 서술에 대한 포인트로 잘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니까 그거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벡터는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적이라든지 대학 과정에서 배우긴 하지만 그다지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는 외적 파트의 벡터 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한다 정도만 짧게 정리하고 나면 벡터에서도 할 게 없어요. 그럼 집중적으로 어디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냐? 이쪽 부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쪽 부분. 그래서 뭐 편도함수, 그 다음에 편적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주 뭐 이중적분, 삼중적분, 그 다음 곡면의 넓이 정리하는 방식, 여기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대부분의 점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 서술형을 공부하시든 어떤 공부를 하시든 정확한 개념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식의 서술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표현들도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유연하게 논리적 순서들을 만들어 갈지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파트를 공부하실 때 자꾸 이제 교과 순서대로 자꾸 하다 보면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져요. 왜냐면 선적분 공부하고 선적분의 그린 정리 공부하고 면적분 공부하고 면적분에 관련된 스톡스 정리 공부하고 그 다음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맨날 듣는 건 그린 정리 중요하고 발산 정리 중요하고 스톡스 정리 중요하다고 하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선적분과 면적분인데, 그래서 선적분과 면적분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선적분과 면적분을 연산하는 방식 중에 조금 특별한 방식, 중요한 방식으로 정리되는 그린, 발산, 스톡스 세 가지를 따로 공부하시는 순서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데 훨씬 편안할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서술 포인트를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따가 뭐 어떤 기준으로 정리가 되는지가 쟤는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서, 전체 틀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첫 시간에는 여기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여기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세부적인 부분들도 다 설명해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하면 우리 오늘 집에 못 가니까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는 안 가고, 이런 틀이 있구나. 그래서 큰 틀은 일변수, 다변수, 수열,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벡터랑 다변수랑 합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쪽 부분에 벡터 해석이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서 선적분, 면적분 기억하세요. 그린 정리, 스톡스 정리, 발산 정리를 먼저 기억하지 마시고 반드시 선적분과 면적분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선적분과 면적분의 특별한 경우를 다루게 되는 그린 정리, 스톡스 정리, 가우스의 발산 정리 세 가지가 있다. 요걸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아마 7월 첫 강의 때 제가 이거 따로 이제 프린트해서 작년처럼 이제 쭉 나눠주니까 그때 이제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이 아이에 대한 마인드맵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